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김창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 워크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약 27년 동안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진로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썼던 책 또는 공저했던 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워크체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진로 교육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강의에 비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11,655개나 되는 직업 중에서 1개 정도 우리는 그중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전문가들이 초청이 돼서 가면 극소수의 학생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현장의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학생들이 기업체를 방문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만 개 정도 되는 기업체를 다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중에 한두 개밖에 못 갈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는 준비가 미흡하고 또 설명하는 사람들도 비전문가고요. 그리고 또 극소수 학생들만 거기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일단 이 진로를 설명할 때 학생들에게 콘텐츠 자체가 학생을 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 세계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지혜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이 관심 진로에 필요한 워크체인을 스스로 상상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배경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 워크체인인데요. 다음과 같이 개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라면 잘 아시죠? 근데 신라면을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텐데 신라면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신라면을 분해해 보면은요, 음식이 나오겠죠. 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스프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걸 담을 용기가 있고, 먹어야 될 젓가락이 나오고요. 그리고 덮을 뚜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끓인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비닐이 필요합니다. 포장지가요. 그런데 이 결과물들의 결합이 신라면을 만들었는데 이 신라면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결과물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를 살펴보면 우리는 직업 세계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음식에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라면을 먹는데요. 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출발점, 밀가루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누구부터 출발하냐 하면 이 기상학자나 식물학자 그리고 농부, 햇빛, 물, 비료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밀이 자라기 시작하겠죠. 그런 생산지에서 수확이 이루어지면은 뭐 산지 집상인이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집상인이 있고요. 또 도매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도매상들이 제분 공장에 이 밀가루를 넘기게 될 거고요. 제분 공장에 밀가루를 만든 다음에는 그 밀가루가 농심 공장에 납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야 비로소 농심 공장에서 면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면 하나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비닐을 볼까요? 비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죠? 예, 원유에서 추출하는 거죠. 따라서 그 원유가 나오는 첫 번째 단계부터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계된 사람들이 지질학자나 광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원유가 채굴이 되고요. 이게 원유 공장에 가서 정유가 되고 정유가 된 다음에 화학 공장으로 넘어가고 다시 화학 연료품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시 비닐 공장의 생산 라인으로 들어가서 창고에 쌓였다가 그것이 자동차 트럭을 타고 다시 그 농심 공장의 제조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비닐 포장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그 구성품들이 굉장히 멀리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신라면이라는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워크체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자면요. 워크체인이란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 직업, 전공, 직무, 회사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해되는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에 도움을 주냐 하면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과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새롭게 나타나는 직업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인공장기 조직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탈부착 골근격 증강기 연구원, 그리고 오감인식 기술자, 도시 대시보드 개발자, 사물 데이터 인증원, 기억 대리인, 데이터 소고원, 아바타 개발자, 국제인재 채용 대리인, 문화갈등 해결원. 자, 어디선가 들어본 거는 같은데 잘은 모르겠고, 그렇죠? 이게 이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직업들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런 직업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공은 없죠. 따라서 우리는 융합해서 전공을 해야 된다라고 대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직업들에 대해서 접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라는 거죠. 그러면 2017 서울 미래 컨퍼런스에서 나온 얘기를 잠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파고라는 건 아시죠? 이세돌하고 겨루어서 이겼던. 그런데 이 알파고가 가장 진화를 마쳤을 때가 알파고 마스터입니다. 그런데 알파고 제로라는 그 AI하고 둘이 겨루었는데 알파고 마스터가 졌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고 제로라는 그 AI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인간이 기보를 넣어주지 않고 스스로 바둑 규칙만 가지고 혼자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40일 만에 알파고 마스터를 이긴 거죠. 이제 AI는 어디까지 진화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직업을 가져야 되고요. 자, AI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다 아시겠지만 이런 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AI가 어디까지 들어왔나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회계 분야에 스막이라는 그런 AI가 들어가 있고요. 건축 설계를 하는 데도 있고 법률 상담을 하는 데는 로스라는 AI가 들어가 있고요. 질병을 진단하는 데는 왓슨이라는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직자를 대신해서 고해성사를 받아준다고 하는데 아직 어떤 AI가 하고 있는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AI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게 되면 우리는 일반인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념의 전문직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라질 일자리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제 무엇이 사라지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을 뒤로 하고요. 무엇이 새로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과거의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들이 여태까지 전개가 되어 왔는데요. 이제부터는 교육이 아니라 정보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평생 교육 또는 학습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을 잠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초중고에서는 협력하는 괴짜를 길러야 된다고 하고요. 대학은 사회융합형 대학으로 가야 하고요. 평생 교육은 인생 N모작 시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공학을 배운 사람들의 학문의 반감기는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그리고 실패에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학습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에는 디자인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 지능을 향상해야 하는 것이 절실해졌습니다. 창의력은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사람의 수요를 파악하는 그 사회정서적 역량이라는 것까지도 발휘가 되어야 그 창의력이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교육들이 바뀌어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지금 4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진화라는 걸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욕구는 매슬로우 욕구 5단계를 보면 1차 단계는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애정과 공감의 욕구, 4단계는 존경의 욕구,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도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1차 산업혁명 때는 기계혁명을 통해서 제조산업이 발전을 했고요. 2차 산업혁명에는 전기혁명이 일어나서 서비스 산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을 통해서 지식 서비스 산업이 발전을 했고요.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을 가고 있는데 이것은 지능혁명 시대로서 지능사회를 구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 역량을 길러주는 그런 대학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학교는요, 실제로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7개 도시에서 거주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거주를 하면서 학습을 하는데 온라인 학습만 합니다. 이들의 학습 역량은, 문제 해결 역량은 미국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상위 1%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00%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7개 도시인데요. 볼까요?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 한국, 인도, 영국, 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느 분야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4개의 역량의 120개의 스킬을 구체적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콘텍스트라는 단어인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을 자꾸 해왔었는데 이거 말고 콘텍스트가 필요하다. 다시 얘기해서 학습 능력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머리에 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갈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AI가 단독으로 인간을 지원했던 스탠드 언론에 AI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네트워킹이 되면서, 즉 인터넷으로 묶이면서 사회 전체의 최적화를 지향을 해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AI가 확장되면서 인간의 신체적인, 두뇌적인 역량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고요.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몸과 결합이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유기체화가 된다는 거죠. 그때는 결국은 사이보그처럼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떤 환경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그 워크체인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업의 결정 순서가 있습니다. 직업은 먼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게 전제가 되겠죠. 여러 가지 일, 상담한다, 전화를 받는다, 청소한다, 이런 게 다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들을 우리는 다 좋아하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해서 좋아할까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환경, 적성, 선호도, 가치관, 성격, 조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하고 싶은 일들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러면은 뭐냐? 지식과 스킬이 확보된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되고요. 확보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특정인이 8가지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6가지의 하고 싶은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직업을 찾아가는 순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좀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요. 컨비네이션이라는 것이고요. 통계학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 빼고요. 하여간 6가지 일 중에서 4가지 일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업의 개수는 15가지입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3가지를 가지고 조합하면 20가지가 나오고요. 2가지로 조합하면 15가지, 1가지로 조합을 하면 6가지가 나오겠죠. 이걸 전부 다 합하게 되면 쉬운 6개의 직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쉬운 6개 중에서 특정 직업만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특정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가냐? 가치체계라는 것이 여기에 작용을 합니다. 가치체계라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가치체계입니다. 이 가치체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특정 직업을 특정 기간 동안에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직업은 이제 어떻게 탄생을 할까요? 직업은 지금 보시는 자료는 미국 심리학회의 프레디저라는 학자가 보고해 놓은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관심 있는 것 중에 물건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사람과 관련된 것, 데이터와 관련된 것, 아이디어와 관련된 것 이런 여러 가지 그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13가지씩 일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2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된 거에 의하면.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죠. 알다시피. 어차피 이제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52가지의 일 중에서 5가지의 일을 뽑아서 직업을 만들어 내보면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259만 8,960가지의 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다 합해보면 289만 3,163가지의 직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카드를 6장을 뽑아서 6가지 일을 결합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직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직업 개수 중에서 우리가 아는 직업은 11,927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직업 288만 1,000개, 이건 어디가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죠. 이미 나왔다가 사라졌거나 아니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직업이 자꾸 나타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올 거냐?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어느 때 나오냐? 예, 세 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나올 것이고요. 또 인간의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나올 것이고, 또 새로운 도구가 만들어지면 이런 직업들이 실행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앞으로 288만 1,000가지의 직업을 더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진로, 그러면 직업 선택을 포함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다루는 것인데, 그러면은 진로를 찾아가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간단하죠? 먼저 지피직입니다.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되죠. 근데 적이라는 것은 직업 세계를 뜻하는 것이고요. 나라는 것은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러면 직업 세계를 알아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애석하지만 별로 없습니다. 직업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아니면 전문 직업인을 찾아가서 들어봐도 그렇고, 자기 얘기밖에 못하고요.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직업 세계는요, 간단합니다. 일단 미래 세계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요. 일과 직업과 전공과 직무, 그리고 회사가 서로 어떻게 엮여 있는지 요걸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하는 방법은요, 뭐 여러 가지 검사 도구가 많이 있죠. 심리학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검사 도구들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런 강의를 드릴 때 아쉽죠.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 또 내가 잘하는 일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 이게 진단으로 잘 나올 수 있냐, 예, 잘 나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잘 못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 어려운 점을 하나 풀 수 있는 단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미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특기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 그 학생종합기록부나 어디에든 항상 이 취미와 특기를 적게 되어 있는데요. 과연 그럼 취미는 어떤 것일까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기는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로 측면에서 볼 때는 저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다음과 같이 굵은 글씨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취미는 돈 내면서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 그런 거고요. 특기라는 것은 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 이런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특기라고 쓰려면 남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탁월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취미로부터 직업을 찾아가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미가 하나인 분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개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취미 중에서 특별히 애착이 많이 가고 시간을 많이 쏟는 그런 취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취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취미 하나를 열심히 개발하다 보면은 특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악기를 잘 연주해서 불려가서 악기 연주를 해주고 뭐 돈을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줘서 사진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잘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좋아하는 일에서 잘하는 일 찾았죠. 항상 선생님들이 보면은 뭐 좋아하는 일하고 잘하는 일 두 개가 양수겹장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하는 일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직업을 가질 수 있냐? 이건 좀 다른 영역입니다. 직업은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의존 직업과 독립 직업이 있습니다. 의존 직업은 남한테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직업이고요. 독립 직업은 내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쪽으로 직업을 선택하든지 간에 내가 잘하는 일 말고도요, 필요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일. 어떤 것일까요? 사진만 잘 찍어서는 안 되고요. 포토샵도 잘해야 되고요. 영업도 잘해야 되고요. 사람들한테 전화 통화도 잘해야 되고요.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여행도 잘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들 부수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해라 그러는데 필요한 일, 정작 구색을 맞추는 일들을 짜기를 못해서 그 일 하나만 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죠. 가장 비근한 예가 아마 노래 하나만 잘하면서 가수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들일 겁니다. 예, 가수 노래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편곡도 해야 되고요. 작곡도 해야 되고 작사도 해야 되고 아니면 영업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또 싫어하고 못하는 일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네일노트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보시면서 흥미 있는 분야는 뭐고 능력이 있는 분야는 뭐고 이래서 오늘 내가 한 일 중에서 재미있었다고 생각하는 일, 그다음에 능력 중에서는 내가 한 일 중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한 일 중에서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일, 그리고 그중에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일, 이런 것들을 쭉 나눠서 분리를 해보면 이런 걸 한 달 정도만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충분히 진단을 통하지 않고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진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찾아가는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표준 모델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먼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돈 되는 일을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 배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시간 또는 상당한 시간을 투입을 해서 전문가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경험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험을 하겠지만 그것을 우리 느꼈을 때 다 잊어버린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하십시오. 오늘 한 일 중에 뭐가 좋았고 뭐가 싫었고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이걸 기록을 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게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는 적성검사나 여러 가지 진단 도구를 사용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미래 시장을 읽어야 이게 돈 되는지 안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어디로 가는지 이것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필요한 이제 능력을 배양해야 되겠죠. 그럼 학습과 자격증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취업이나 창업에서 경력을 쌓겠죠. 그다음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데 우리는 그 투입된 시간 속에서 뭘 할 거냐. 학습하고 실행하고 실패하고 재도전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전문가가 되는데 이제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많은 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저 먹고 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만들어냈을까요? 두 가지라고 봤습니다. 저는 일단 재능이 타고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분야에. 둘째는 운이 좋아야 된다. 근데 재능이 타고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건 다음으로 미루고요. 이 운에 대해서 운을 좋게 만드는 거 하나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운은 누가 가져오죠? 사람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많이 만나야 된다.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면 또 많은 사람을 알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운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사람들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 곳에만 정치해 있지 마시고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즘 SNS 같은 것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진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학 교과서에는 한 개인이 살아가는 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하는 모든 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집, 가족, 또 직업, 사회적 관계, 건강, 재무적 안정, 배움, 이동, 환경, 지역사회, 여가, 영성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진로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로는 삶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로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이제 아까 표준 모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그 돈 되는 일을 발견했으면 역량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공부 시작을 취창업하겠죠. 그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좋아하는 일을 그 다음에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그중에서 돌리는 일을 발견하고 그리고 역량 배양을 하고 취창업하고 전문가가 되면 됩니다. 이런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둘째는 좋아하는 일을 먼저 발견한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역량 개발하고 전문가가 됐죠. 근데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새로운 일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좋아하는 일 중에서 돈 내는 일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역량 배양하고 가치체계 만든 취업이나 창업하고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전문가가 됩니다. 자, 이 두 번째까지 쉽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세 번째가 더 많이 있겠죠. 좋아하는 일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경험을 하게 되고요. 경험한다는 얘기는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구분하게 되고 그럼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게 되고요. 돈 되는 일을 구별하고 역량 배양하고 취창업하고 전문가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포함될지도 모르죠.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어떻게 할 거냐?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여가 적거나 없더라도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할 수 있는 일을 무조건 하자. 경험하고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고 돈 되는 일 찾고 역량 배양하고 취창업하고 전문가가 되고 이렇게 가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로는 어떻게 하냐? 나를 알고 직업 세계를 알고 두 개가 만나서 거기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고 이게 이제 진로 개발이 되는 건데요. 그럼 일 세계는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일, 직업, 전공, 직무, 회사 이 5가지가 서로 어떻게 관련성을 맺고 연결되어 있느냐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라는 거죠. 이걸 저는 워크 체인이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다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이라는 걸 일.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프레디저가 보고했던 자료에 보면 쉬운 2가지 일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직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이다. 예, 직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이게 일이다라는 거죠. 다음에 직업이란 뭐냐? 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직업과 일은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은 염색하기, 디자인하기, 재단하기, 봉제하기, 운반하기, 판매하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패션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염색하기만 동일하고 남이 다 다르죠. 우리는 알다시피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즉 일이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직업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다루는 거에 따라서 패션 디자이너도 될 수도 있고 헤어 디자이너도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저는 직업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돈을 버는 일들의 조합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직업들은 뭐 가상현실 전문가, 가수, 국회의원, 웹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직업에 속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이 오래 갈까요? 직업이 오래 갈까요? 예,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공장 근로자라고 하고요. 운반하는 사람을 운전수라고 하고 적과 싸우는 사람을 군인이라고 하고 범죄자를 잡는 사람을 경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AI나 로봇이 투입이 되면서 무엇을 대체시킬까요? 당연히 직업입니다. 일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직업보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접근해가는 방법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직업이 안정성이 확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직업을 찾아가는 방법 또는 바꿔가는 방법 이런 걸 볼까요? 일 5가지를 가지고 특정 직업이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 5가지를 가지고 직업 1을 했습니다. 근데 직업 1이라는 걸 수행하다 보니까 새롭게 직업 1, 5, 6, 7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업 2라는 것으로 옮겨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직하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2를 더하다 보니까 8, 9, 10을 새로 배우게 되죠. 이런 우리는 직업 3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계속 직업이 바뀌어 가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6번을 바꿀지 16번까지 바꾼다는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공은 뭘까요? 다 아시다시피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 여러분이 대학교를 가거나 또는 대학교에서 이미 전공했던 그런 것들이 전공이죠. 그리고 직무라는 건 뭐죠? 회계, 비서,
뭐 패션 디자이너, PD 이런 게 전부 다 직무죠.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 또는 맡은 일 이런 겁니다. 이 직무를 알아야 진로 설계가 가능하죠. 각 분야에서 쓰는 직무에 대한 명칭들입니다. 저희 하나씩 읽지는 않고요. 그냥 쭉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자인직에 쓰는 용어, 마케팅 광고직에서 쓰는 용어, 영업이나 판매 쪽에서 쓰는 용어, 인터넷에서 쓰는 용어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이런 우리는 서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뭐죠? 회사는 영리 조직을 말하는 것이고요. 조직이라는 것은 그 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 이런 걸 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5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5가지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공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전공하고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고 전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뭘 배우냐면 일을 배우는 겁니다. 일. 예, 일을 배웠죠. 그럼 이것이 일이 특정 직무하고 직결되게 돼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런데 지금 특정 직무는 어디 가 있냐면 조직이나 회사에 가 있는 거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우리는 직무가 그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에서도 배워야 할 일들을 배우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현재. 그래서 우리는 융합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이 복수 전공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전공들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자기가 배운 전공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살기 어렵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독립직업을 가질 사람들은 전혀 다른 전공 일들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일 단위로 해서 여러 가지 전공들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워크체인에서 다루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워크체인을 다루게 되면 워크체인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시죠? 자,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워크체인의 장점은 이런 겁니다. 일들이 서로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직접 체험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교실 안에서 또는 책상 위에서요. 그리고 여러 일이 연결되어서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들을 보더라도 그런 일이 다른 일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어떤 가치가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일에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직업 또는 할 수 있는 직업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게 하고요. 또 지금까지는 없는 새로운 직업이 나올 때 그런 직업에 어떻게 접근할 거냐는 제가 일 단위를 이해해야 된다고 보셨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일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배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워크체인 궁금하신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펄프와 혼합하는 화학약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런 거죠. 자, 종이컵을 하나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게 왜 필요할까요? 예. 비닐 같은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비닐 같은 거를 만들어내려면 화학약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화학약품은 과연 누가 만들고 이게 궁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사회적 수요가 있어야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누가 만들까요? 답은 뭐죠? 여기에? 예. 누가 만드냐? 화학 관련 전문가가 만드는 거죠. 화학 전문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화학 전문가가 만들고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또 질문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화학 관련 박사학위를 받을 수도 있고 특성고등학교에 화학과를 나올 수도 있고 화학 관련 석사를 할 수도 있고 전문대학에 화공과를 나와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펄프와 혼합하는 화학약품 이거 뭘로 만들까라는 거죠. 당연히 화학물질로 만들 것이고 그럼 화학물질은 어디서 나오죠? 당연히 광물과 식물을 재료로 해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만들까요? 회사도 나온다 그랬죠? 네, 회사. 여기 보면은 한솔 케미칼. 물론 이런 한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지만 여기 하나만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은 지금 워크체인 처음에 개발된 것은
종이컵 하나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종이컵이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고 종이컵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들이 어떤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관여되고 어떤 직업이 관여되고 어떤 전공이 관련되고 또 어떤 직무가 관련되고 이런 것들 또 어떤 회사가 관련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개발한 워크체인은 불과 한 시간? 이 정도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모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공이라는 것도 있죠. 그럼 전공은 또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전공은 149개입니다. 이 전공이 과연 어떤 일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어떤 사회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냐 이런 것을 여러분 알고서 대학교를 사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보가 각각의 홈페이지에 다 있겠지만 들어가서 찾아볼 확률은 거의 없죠. 그리고 이 149개 과를 전부 다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으로 보는 직업세계라는 워크체인도 개발을 해서 지금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워크체인들을 누가 사용했느냐?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 그리고 다양한 어떤 단체들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워크체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 워크체인이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워크체인 2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학생들이 나오죠. 일단 호평중학교에서 했던 사례인데요. 학생들이 총 24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7개 반이 2인 1조로 진행을 했는데요. 일과 직업과 직무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학생들은 전체 학생이 다뤄졌기 때문에 매우 자, 지금 어떤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떠드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근데 이 수업은 어떨까요? 예, 매우 잘 떠듭니다. 왜 떠들까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랑 떠드냐면 옆에 있는 친구랑 떠들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어떤 친구들은 돌아다니면서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하게 되는데 앞에 도입 강의가 한 20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내용을 다루는 그러니까 워크체인 내용을 다루는 그 시간이 한 40분에서 50분 그리고 나머지 마무리 강의가 20분 이렇게 해서 총 2시간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수업을 재밌게 했었고요. 다음에 용호고등학교인데요. 여기에는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하곤 했습니다. 여기서는 40명씩 모아서 하고 있는데 이과반이 있고 문과반이 있고요. 이과생들 한 40명, 문과생들 한 40명. 이들이 계속 1년에 한 번씩 직업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를 불러다가 이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좀 더 플러스된 교육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내 가치 체계에 의한 진로 탐색뿐만 아니라 내 성격 유형하고 맞는 그런 직업은 뭐가 있을까 이런 탐색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다음에 내가 현재 적성 검사에서 나온 또는 좋아하는 일 이런 거에서 찾은 그런 직업들도 거기에다 같이 버무려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상당히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사례가 되었고요. 다음은 이제 조선대학교인데요.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입된 게 2015년도에 워크체인이 도입됐지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직업 분화도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업 분화도는 어떻게 될까요? 직업 분화도. 우리가 인류가 처음에 숫자가 작았을 때에는 직업이라는 것이 따로 나올 리가 없겠죠. 혼자 개인들이 다 알아서 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서 서로 역할들이 달라지면서 일들이 생기게 됐겠죠. 그럼 그 일들 몇 가지를 엮어서 직업이란 이름이 붙어갔을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종교적인 그 색채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남녀가 있었을 때 그 남녀가 할 일은 거의 없었겠죠. 그런데 이 남녀가 살아가면서 이제 자손을 번창시키고 하면서 아프기도 할 것이고, 뭐 먹어야 될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사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옷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나중에는 부족국가까지 형성이 되면 정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무당이 하는 역할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게 무당도 진화가 되면서 이제 의사라는 영역하고 순수는 이제 무당이 점을 치는 그런 영역으로 양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이렇게 세월을 거치면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죠. 이걸 저는 직업 분화도로 봤습니다. 이 직업 분화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지를 강당에 바닥에 다 까는 겁니다. 이렇게 거의 10장 정도씩 붙여서 이 위에 그 한 팀이 올라가서 2명의 남녀로부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사회적 수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다루면서 직업이 어떻게 분화되어 갔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워크체인을 하다 보면은 이런 개념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대학생들이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무슨 그 워크체인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다 할까?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창업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이 개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은 초, 중, 고, 대학생 누구나 다 마찬가지, 성인 마찬가지로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체험을 해보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경기 중등 그 진로 진학 상담 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워크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40분 정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냐면 이 진로 진학 교육을 시키는데 참 직업 세계를 이해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직업 시계로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해를 시키냐 방법이 있다고 해서 뭐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선생님들도 사실은 답을 찾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워크체인은요, 책에 다 왼쪽에는 답이 있고 오른쪽에는 문제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하고 답하고를 맞추는 거죠. 순서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똑같이 시간이 걸리고요. 초등학생도 똑같이 시간이 걸리고요. 처음에는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다 다르게 버전을 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로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평가를 주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진로 교육에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이고요. 같은 직업이라도 또는 같은 일이라도 이게 머리로 할 것인지 몸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수업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급 학교에 진학했을 때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관련 학교나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그리고 실제 진학 지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 정보 체계 확장으로 학생들의 진로 탐색 역량이 창의적 측면에서 강화된 것이다. 그리고 일을 알고 직업을 정해가는 과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일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로를 찾고자 하는 부분이 흥미로웠다. 그리고 전공학과, 학교, 준비해야 할 사항, 직업의 종합적인 진학 지도가 용이하다. 여기에 전공으로 보는 직업세계 워크체인을 여기다 가미시킨다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보다는 일로서 진로를 접근하니까 적성과 흥미 심리 검사 결과와 좀 더 접목시키기가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알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진로 지도와 함께 직업 교육 및 진학 지도까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내용이 쉽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직업과 직무를 배울 수 있었고 수업 시간에 활용하면 좋을 듯하고 또 스스로 일을 이해하고 연결짓는 과정을 통해서 구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해줘서 좋았고
그리고 연관된 직업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워크체인 실습을 통해서 일의 분화 과정도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워크체인으로 수업 적용이 가능하고 심층적인 진로 탐색이 가능하고 일과 직업의 차이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일상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직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병원에 갔을 텐데 이 병원에는 어떤 직업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본다면 이 학생들이 진로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병원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처음에 가자마자 뭐 받아 접수하는 데가 있겠죠. 접수차가 있겠죠. 그러니까 접수받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접수를 받았으면 누군가 안내를 하겠죠. 안내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내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의사를 만나겠죠. 의사는 무엇을 할까요? 상담을 하고 진찰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겠죠. 또 필요하면 검사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내려주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수술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후를 관찰해서 더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일. 병원에 근데 의사만 있나요? 아니죠. 병원에 입원하면 누가 필요하죠? 빨래를 해줘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요. 밥을 갖다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 옆에 간호사도 항상 대기에 있어서 간호사가 치료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간호사만 있을까요? 그 병원에 전기 시설은 누가 관리할까요? 뭐 영선사라고 하는 직업명이 있는데, 하여간 뭐 조명, 이 전기를 다루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수많은 컴퓨터를 다룰 텐데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있을까요? 또 있죠. 병원 여기저기 있는데 부동산을 관리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총무도 필요하고요. 법무팀도 필요하고요. 따라서 여러분은 병원에 가시면은 의사나 간호사만 만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그것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뒤에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워크체인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계속 좋은 얘기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제가 학생들의 소감문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 강의와 활동을 통해서 매우 좋은 시간이었고 내가 모르는 지식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감명 깊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직업과 일을 알게 되고 또 무엇을 하는지 알게 돼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다. 잊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소감입니다. 다음 이제 중학교 1학년입니다. 워크체인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직업뿐만 아니라 그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어떤 진로로 나가야 하는지, 어떤 회사가 있는지, 어떤 학과를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모르던 직업과 학과를, 회사를 많이 알게 되었다. 특히 여기에 현대자동차가 나오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은 일들, 그리고 있고, 그리고 유리 만드는 회사인 KCC도 있고, 철파를 만드는 회사인 현대제철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관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학교는 넘어가고 이제 고등학교 한번 볼까요? 고등학생. 하나의 기업에 이렇게 많은 부서와 직무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그 강당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춥고 귀찮아서 별로 하기 싫었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재밌었고 오기도 생기고 맞추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래서 일을 배우려면 다양한 경험, 체험, 경력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는 것도 새삼 느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물건을 봐도 그 일과 관련된 워크체인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런 것이었고요. 자, 고등학생 넘어가고요. 이제 대구에서 한번 했을 때 받아본 소감문입니다. 워크체인을 하면서 직업들이 이렇게 사슬처럼 이어져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다양한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에도 다양한 분야가 엄청 많아서 신기했다. 종이컵 하나를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엄청나게 많은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나의 꿈이 워크체인 안에 속해 있을 것이고 이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발전하고 싶다라는 소감문을 적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워크체인은 그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관계없이 직업세계, 즉 일, 직업, 전공, 직무, 회사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넘나들면서 그런 것들이 자기의 직업 선택에, 진로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워크체인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물병이 하나 있다라고 상상을 하겠습니다. 물병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물병입니다. 자, 물병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죠. 일단 물병 마개가 있고요. 플라스틱 그 용기가 있고 그 용기 안에 물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바깥에는 비닐로 쌓여 있죠. 그 비닐 겉에는 다시 인쇄물이 인쇄되어 있을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물병 하나가 만들어진 워크체인을 지금부터 상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물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물은 수돗물에서 나오는 거는 아리수니까 빼고요. 실제로 땅에서 뽑아 올려야 되죠. 이거 이제 관정을 한다 그러는 건데 바닥에서 땅 속에 관정을 받고 물을 뽑아 올려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자, 관정을 박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자, 관정을 박아서 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이 관정이라는 것은 주로 파이프로 되어 있죠. 이 파이프는 누가 만들죠? 네, 당연히 제철회사에서 만들 겁니다. 그럼 제철회사가 들어가죠. 그 제철회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포스코라는 회사가 있죠. 포스코라는 회사가 이런 그 파이프는 포스코는 철을 만들고요. 이 철을 갖다 다시 이 파이프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을 겁니다. 무슨 금속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금속 회사 만들고요. 자, 이 파이프를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운반은 어떻게 할까요? 트럭이나 기차에 싣고 올 겁니다. 예, 트럭이나 기차에 싣고 오면서 트럭이 운전수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공장에 왔고요. 이건 잘라야 되죠. 절단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절단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절단기가 필요하겠죠. 그럼 절단기는 또 누가 만들까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이제 물 하나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용기에다 담아야 되는 용기는 누가 만들까요? 이제 비닐 회사에서 만들겠죠. 그럼 비닐은 어디서 와요? 처음에 그 워크체인 1에서 다뤘던 것처럼 화학 회사에서 나와야 되죠. 근데 그 정유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유회사에서 정유가 나오고 화학 공장에서 정제를 한 다음에 화학 원료품이 나오고 화학 원료품이 나온 걸 가져다가 비닐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비닐을 만들어서 이런 용기를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용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은 어디서 필요할까요? 겉에 있는 비닐에 디자인이 입혀지겠죠. 그럼 디자인은 누가 하죠? 디자이너가 합니다. 어떤 디자이너? 산업 디자이너가나 시각 디자이너가 이런 사람들이 하죠. 용기 디자인은 산업 디자이너가 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그 예쁜 그림들은 시각 디자이너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비닐 공장에서 비닐 코팅할 때 그거 입혀가지고 이렇게 싸는 거죠. 다 이제 그 뚜껑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뚜껑 만드는 게 따로 있습니다. 뚜껑 따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물이 오고 용기가 오고 뚜껑이 덮이고 그 다음에 비닐이 쌓여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물병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물을 사 먹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물을 사 먹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삼다수도 좋고 뭐가 있겠죠, 브랜드가. 이 브랜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광고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광고요. 광고를 하는 사람이 또 있겠죠. 그럼 광고하려면 카메라맨도 필요하고 또 콘티를 쓰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배우도 필요하겠죠.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결국 우리는 딱 하나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체인 전체를 우리는 이 물병 하나만 가지고서도 상상해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 직업, 전공, 직무, 조직 또는 기업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일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워크체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워크체인에 대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아직 설명을 못 드린 것도 있고요. 전공으로 보는 직업 세계에 대한 질문도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런 의문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